자, 이제 교재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일단 교재 처음이니까 교재 구성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부분들은. 자, 일단 교재 이제 보시면, 자, 교재 페이지 쭉 해서 앞에 있는 잠깐 생략을 하고요. 보시면 쭉 가시면서, 자, 목차 한번 잠깐 볼까? 목차에서 이 책의 차례다 그래서 목차 쪽으로 한번 가보죠. 목차. 자, 목차 이제 보시면 이 책의 차례가 크게 파트가 둘입니다. 그래서 파트 1이라 그래서 행정실무라 해서 지금 보시면 크게 5개 장이 1장부터 해서 우측에 5장. 그래서 1장은 공동택 관리 개요부터 해서 5장 공동택 회계 관리가 총 5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서 여러분 보시면 1장부터 쭉 해서 2장 그리고 3장 4장, 5장이라 총 5개 장에 이 5개 장을 크게 묶어서 이거를 파트 1이라 그래서 행정실무로 정리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우측에 파트 2라 그래서 이제 보시면 기술실무라 그래서 1장에 건축물 및 시설물 관리 관련한 1장부터 해서 한 장을 잠깐 넘기시면 2장이 하자 보수 제도 관련 2장부터 해서 3장이 공동택 설비 관리부터 해서 마지막 5장 안전관리까지 총해서 5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각각 파트 1과 2에 해당되는 부분이 총 5개 장씩 구성된 부분으로서 지금 이 파트 2, 즉 파트 2에 3장이 있죠. 공동택의 건축 설비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공동택 건축 설비 관련한 1번의 급소 설비부터 해서 10번의 냉동 설비가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신 1차 이 시설 개론에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건축 설비 파트와 좀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중복이. 그러면 그냥 여기 3장은 그냥 이 시설 개론을 정리를 해서 마무리해 버리지. 근데 지금 이제 건축 설비 3장만 잠깐 보완 설명을 잠깐 드리면 건축 설비는 1차 지금 1차 시설 개론을 크게 이제 2개 파트로 나눠서 건축 설비와 건축 구조편의 2개 파트 중에 시설 개론의 건축 설비가 나와 있고요. 그럼 이 건축 설비는 시설 개론도 이 파트에 들어가 있지만 지금 보시는 관리 실무 이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설 개론을 정리한 걸로서 관리 실무 쪽은 그냥 이걸로 대체해 버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근데 이 건축 설비 관련 여러분 1차 시설 개론 쪽에서는 이 시설 건축 설비 관련된 뭐만 언급하냐면 거의 이론에 관한 것만 출제 문항이 다수입니다. 그러면 실무 쪽도 그러면 이 좀 전에 중복이 되니 좀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그러면 관리 실무는 여기 건축 설비 관련된 이론이 출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플러스 여기다가 관리 실무는 플러스 좀 전에 슬라이드 잠깐 설명드렸듯이 저수조 관련 물의 수위 조절 장치를 넘침관하고 원료관이었을 때 쓰는 것은 만약에 수도법이라고 단서를 주었을 때는 용어는 뭘로 쓴다고 잠깐 확인했었던가요? 원료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건 왜? 그래서 실무는 건축 설비 이론도 공부하시지만 관련 급수부터 해서 관련 건축 설비 관련된 무엇도 정리하고 있냐면 법령에 관한 것도 정리하고 그러면 같은 급수 설비지만 급수 설비 관련된 건축 설비 쪽의 시설 개론은 이론 쪽에 집중을 한다면 실무는 이론도 출제하지만 급수 설비 관련된 이 수도법에 관한 이 부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 부분들이에요. 시설은 거의 법령에 관한 건 출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간혹 한두 개가 나오지만 거의 건축 설비 쪽은 시설 개론은 어디에 초점을 둔다? 이론을. 그리고 실무는 어디? 이론도 물어보지만 뭣도 물어봅니까? 법령도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축 설비는 이론 쪽을 공부하시면 실무 쪽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비는 말씀드린 대로 1차를 좀 정리를 잘 하시고 2차까지 같이 병행하시면서 2차 법령까지 묶어 정리하시게 되면 실무 관련된 설비를 조금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부분들이. 그렇게 총해서 파트 1과 2로 구성이 된 총 5개 장 각각 목차 정도만 확인합니다. 세부적으로 쭉 정리할 거고요.
자, 한 장을 넘기시면 해서 넘기셨을 때 이제 그 지금 그래프로서 총 5개 장 중에 출제 빈도 그래프 있죠. 그래서 그래프 총 5개 그 중에 공동주택 관리 개요하고 사무관리 파트가 출제 빈도가 좀 높죠.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은 주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총 5개 장 중에서 공동주택 관리 개요, 입주자 관리 그리고 사무 관리에 관한 3개 파트를 좀 정리를 잘 해 두실 필요가 있겠더라라고 잠깐 정리를 하시고, 자, 교재 페이지 한번 좀 중간 이 파트 2만 잠깐 확인하고 올까요? 예, 교재 페이지 344페이지 일단 잠깐 펴보실까요? 교재 페이지 344페이지에서 44페이지를 잠깐 펴시고, 자, 그러면 344에서 지금 보시면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한 장을 넘겨보시면 지금 파트 2의 기술 실무에 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 좌측을 보시면 총 5개 장 중에도 보니까 그 중에 그래프에 관한 게 어디가 가장 높습니까? 보니까 공동주택의 건축 설비 파트가 가장 높죠. 그래서 이 편에서 가장 이 기술 실무 중에서 가장 파트가 높고 그래프상도 가장 높은 거 어디가 가장 높습니까? 건축 설비 쪽이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그 문항이 가장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공부하지만 이거 이외로도 나머지 4개 장도 꼭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총 5개 장 중에서 건축 설비가 좀 차지하는 문항의 수가 많다는 것 확인해서 총 파트 2에 따른 총 5개 관련된 그래프 규정을 잠깐 확인을 했습니다. 부분들에서. 자, 교재 목차는 그러게 또 관련 출제 문항 관련 그래프를 잠깐 확인했습니다. 부분들 해서 교재는 다시 앞쪽으로 한번 잠깐 넘겨볼까요? 그래서 파트 1의 교재 페이지를 어디를 펴고 한번 쭉 간단하게 정리하실 거냐면 교재 32페이지입니다. 교재 32페이지를 펴보실까요? 자, 교재 페이지 32페이지에서 이제 파트 1의 챕터 1의 공동주택 관리 개요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시작되는 10월부터 해서 3개월 과정은 무슨 과정입니까? 기본 과정. 일단 여러분이 지금 절차 뭐 여러 가지 커리큘럼 읽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은 무슨 과정이 있다? 기본 과정을 거치면 그다음 무슨 과정이 있죠? 심화. 그래서 기본 과정은 일단 여러분이 3개월 과정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이 기본 과정을 마치고 다시 기본서를 한번 심화 과정을 거쳐서 기본서를 통해서 5개월 과정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기본 과정은 뭐 여기 심화 과정 들어가기 전에 물론 이 파트 1, 파트 2를 정리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여기서 정리하는 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기본 과정에 정리해서 어느 정도 이론에 관한 뼈대를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 문제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2개월로 지는 이 심화과 이거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그 기본 뼈대를 통해서 여러분이 체계를 잡는 과정으로 여기 심화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과정 어떤 세부적 하나 속속에 들어가기보단 전체적인 큰 틀을 또는 개념을 잡는 내용을 생각을 하시고 접근 정리하시게 부분들은 해서 32페이지 보시면 그 여러 가지 관련 법 중에서 주택법상의 용어라 그래서 지금 쭉 1번부터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용어부터 한번 간단히 한번 가볼까요? 부분들은. 자, 용어는 지금 보신 대로 첫 번째 주택입니다. 그래서 주택이라는 용어 쭉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하시고 이해 가실 부분은 그냥 쭉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서 가죠. 주택 한번 읽어보시고 두 번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입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서는 그 중에 공동주택 잠깐 볼까 부분들은. 자, 여러분이 지금 합격하시면 관리할 사업장은 단독주택을 관리하십니까? 공동주택을 관리합니까? 공동주택.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데 그러면 일단 공동주택 건설하는 일단 뭐가 필요한가요? 하나 이 동그란 이 원을 건설한 이 주택단지 이거를 주택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단지 내에다가 이 하나의 공동 건설할 때는 거주 공간인 여기 1년에 이와 같은 여러 개 동을 건설해서 공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이 주택단지는 거주 공간도 필요하죠. 무엇도 들어간가요? 이 거주 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생활의 편리시설이 있죠. 아까 잠깐 확인했던 경로당도 필요할 거고 뭐가 더 필요합니까? 어린이 놀이터 등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와 같이 생활의 편리시설 뭐가 들어간가요? 복리시설도 여기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부분들은. 그러면 복리시설 말고 다른 시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주택, 이 거주 공간이 주택, 이 거주 공간인 주택에 딸린 시설 설비라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 여기 이와 같이 여기 또 뭐가 들어갑니까? 부대 시설이 들어가죠. 그래서 자 그럼 하나의 공동 주택단지 건설하려면 그들은 뭐가 안에다 뭐를 집어넣습니까? 거주 공간인 주택과 그리고 주택에 따른 시설 설비라 그래서 부대 시설을 그리고 이 주택에 사는 사람들 생활의 편리시설 무슨 시설? 복리 시설을 해서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를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문에 잠깐 가보니까 지금 지문에 3번 자 공동주택이랑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럼 여기는 공동으로 사용하는까지 사선 하나 잠깐 그어 놓으실까 부분된 그러면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자 공동주택 단지를 크게 여기 지금 나 크게 이와 같이 거주 공간이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크게 두 개 부분으로 나눴을 때 무슨 부분 여기 나눌 수 있는 이거를 공용 부분하고 이거를 무슨 부분 전유 부분으로 나눠 갈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사선을 끈 지문까지는 무슨 부분일까요? 그러면 공용 부분이라는 건 말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지만 전유 부분은 무슨 부분? 공동이 아니라 한 세대만 쓸 수 있게 된 부분을 여기는 무슨 부분? 전유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동으로 사용하는 여기가 무슨 부분일까요? 공용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선 뒤에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여기가 무슨 부분? 전유 부분. 그래서 공동대 크게 용어상 의미가 무슨 부분 나눠볼 수 있다. 이게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더라. 그래서 3번은 의미상 잠깐 하나 확인했고요. 부분들은 준주택이란 말고 주택에 준하는 시설이다. 그래서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뭐라 한다 이거를 준주택이라 그래서 4번 그리고 국민주택이라 해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주택입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과 2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규모가 무슨 규모라고 되어 있어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지금 나와 있는 국민주택 규모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국민주택 규모 규모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제 그러면 자 밑에 동그라미 1과 2에 해당하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하는데 그 규모는 무슨 규모예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자 그러면 자 하나 우측으로 가보니까 6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국민주택 규모 있죠. 가보니까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란 거 가보니까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몇 제곱미터 이하가 됩니까?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를 여기 쫙 잘라봤더니 이때 국민주택 규모란 것은 즉 세대 주거주는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하가 됩니까?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란 건 규모가 모두가 1호 또는 1세대당이 다 85제곱미터 이하인가를 봤더니 양가로 단서를 한번 잠깐 가볼까요? 부분들은 단서는 지금 두 번째 줄에 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이라는 단서를 줬을 때 전용 면적이 이때는 몇 제곱미터 이하가 되다 단서를 좀 이때는 면적은 얼마이야? 이때는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해서 6번에 국민주택 규모를 해서 여기 1호 또 1세대 몇 제곱미터 85 또는 얼마더라? 100제곱미터 이하인 걸 국민주택 규모로 하고요. 그래서 방금 봤던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1과 2에 해당하는 주택인데
1호 또는 1세대당의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하인 걸 말합니까? 85 이하인 경우도 될 수 있지만 수도권이나 등에 따른 단서가 나오면 그때 면적이 얼마 이하가 됐다는 85가 아니라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규모 하나 잠깐 정리했었고요. 7번하고 8번 한번 잠깐 읽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보시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하나의 이 토지, 자, 하나의 땅덩어리 있을 거고요. 이 땅덩어리가 뭘 짓습니까?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같다 틀리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책? 토지 임대부. 그러면 결국 이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 이와 같이 해당되는 자들이 소유권을 간다. 그래서 이제 가보시면 지문에 자, 그러면 토지 소유권을 누가 갖습니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 임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갖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이 건축물 등에 관한 소유권을 누가 갖습니까? 가보니까 그때 누가 갖습니까? 그를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이때는 소유권은 누가? 지금 나와 있는 분양받은 자들이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이걸 무슨 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즉 뭐가 다릅니까? 지금 나와 있는 토지 소유권하고 뭐가 다르더라?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다른 이걸 무슨 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 그래서 문항 9번도 정리 하나 봐주시고요. 자, 10번 사업주체. 자, 사업조치란 등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의 자라 그래서 법에 쭉 정리하는데 사업조치는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히 복잡하게 정리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가보죠. 사업조치는 복잡하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깊이 있이는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조치란 누구를 말하냐고 여쭤봤을 때 혹 지문에 자, 사업조치입니다. 사업조치. 사업조치란 사람은 누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하나의 공동주택 이 단지를 건설하고 공급하고 법에 따른 기한까지 일정 기간 동안 관리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면 이거를 사업주체, 공동택 관리와 국한에 조금 더 제한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크게 지금 보시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동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라고 해서 1부터 4에 해당하는 자라고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이거를 공동택 관리적인 측면을 조금 더 국한해서 보자면 사업주체는 공동택을 뭐 했다는 여기 이 개념 외로 사업주체는 누구를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뭐더라 건설하고 그리고 공급하고 법에 따른 기한까지 관리하는 사람을 누구 이거를 사업주체라 그래서 그 개념 정도만 확인하시고 세부적으로 그걸 머리에 담을 필요는 없겠더라라고 이제 봐주시고 11번 주택단지입니다. 그러면 주택단지란 뭐였어요? 주택단지라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지문에 보실까요? 주택단지는 뭘 말합니까? 관련 규정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에 있으면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사용 일단의 토지를 뭐란데 이거를 주택단지인데 다만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뭐더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라고 본다고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는데 만약 주택단지 내에 단서 중에 하나 잠깐 가볼까요? 단서는 지금 1부터 4에 해당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그때는 뭐예요? 하나가 아니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예를 들어서 여기 주택단지 사이에 뭐가 있다? 예를 들어 여기가 자동차 전용도로 해서 만약에 자동차 전용도로 그러면 자동차 전용도로 이와 같이 단지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하나의 단지로 본다, 각각 별개 단지로 본다. 일단 하나가 아니라 몇 개예요? 각각의 별개의 주택 단지로 본다. 그래서 시설은 지금 1부터 4에 해당한 시설이 단지 사이에 있다면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가 아니라 각각의 별개의 단지로 보고 예를 들어 지금 있다면 설명드렸던 부분들이니까 해서 주택단지 그 개념 정도 잠깐 확인하시고 12. 자, 부대시설입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네요.
부대시설은 이거 잠깐 확인했었네요. 부대시설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한 부대시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그럼 부대시설은 다 단지를 구성할 때 부대시설도 들어가는데 지금 나와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1부터 3에 해당한 시설 설비를 뭐라 합니까? 이거를 부대시설이라고 그래서 그중 여러분들이 12번에 이제 부대시설에 관한 분류 정도 기억하실 때 1번 정도, 그래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도로 정도에서 1번 정도만 좀 체크하시고 부대시설의 범위 정도는 확인 좀 해 놓으실까 부분들은. 자, 한 장을 간단히 넘겨가 봅니다. 13번에 복리시설. 주택단지 누구의 생활복리라고 그랬습니까?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한 다음의 공동시설이다. 자, 그럼 여기 이 거주공간이 주택에는 여기는 누가 거주합니까? 누가 거주해요? 입주자가 거주할 수도 있죠. 입주자가 거주합니다. 또는 누구도 거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장 간단히 접근하시면 집주인도 살 수 있지만 누구도 살 수 있어요? 세입자도 살 수 있죠. 그 표현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용어도 살펴보면 입주자도 살 수 있지만 누구도 살 수 있습니까? 사용자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주자 사용자를 묶어서 뭐라고 칭한다? 입주자 등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한 시설이라 그래서 여기도 1과 2에 해당하는 시설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도 여러분들이 1번 정도만 좀 체크. 그래서 시설은 가보니까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이라 그래서 복리시설은 그와 같은 생활의 복리시설로서 1번 정도 하나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 14번의 기간시설이죠. 도로부터 해서 지역난방시설을 기간시설이라 합니다라고 나와 있고, 간선시설은 가보니까 도로, 상하수도 등에 따른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의 주택단지 양가로 열고 닫고 해서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뭐라고 그래? 이거를 간선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하나의 공동 이 주택단지 사업자 건설 공급을 했어요. 그럼 일단 예를 들어서 이 단지 내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전기 필요하죠. 일단 전기는 어디까지는 들어옵니까? 이 주택단지 밖까지 전기시설이 여기 들어올 거, 저기 들어올 겁니다. 그럼 주택단지 밖에 전기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 주택단지 안에도 뭐가 있어요? 이와 같이 전기시설이 있을 거면 이 주택단지 밖과 주택단지 안은 이 같은 시설이 연결이 안 되면 주택단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래서 주택단지 안과 밖에 이와 같이 주택단지 밖에 전기시설하고 주택단지 안에 전기를 연결시켜 이걸 무슨 시설? 간선시설이라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도로부터 해서 지역난방시설 등의 주택단지 안에 그 시설 등을 연결하는 걸 이걸 무슨 시설? 간선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번째 줄에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간선시설 중에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는 주택단지 기간시설은 뭐더라?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포함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간선시설은 뭐만 하면 돼요?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밖과 안에 있는 이 기간시설 이거를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지 주택단지 안까지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의 부분들. 근데 포함한다는 이야기 무슨 말이냐? 그 간선시설 중에서 세 가지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을 포함한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사하실 때 어떻게 돼요? 뭐 가스레인지를 탈부착 하는데 그때는 이미 할 수 없죠. 어디요? 관련 기관의 전화, 공사 등의 관련 업체 전화 어떻게 그 업체에서 나와서 가스시설 탈부착을 해주죠. 그럼 결국 가스시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스시설 같은 경우는 주택단지 안과 밖을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이 가스는 어디까지 설치가 되는 겁니까? 세대 내 무슨 부분까지 전유 부분까지를 누가 공급하는 자가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간선시설에 그 간선시설 몇 가지만 공급하는 자가 세대 전유까지 설치합니까? 세 가지 대상 시설에 국한해서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간선시설 하나 확인해 두시고요. 16번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용어는, 자, 그 용어 들어가시기 전에 여기 공동주택은 크게 이 주택과 부대봉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무슨 부분 나눌 수 있다. 공용 부분하고 무슨 부분? 전유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전유 부분은 여러 세대가 같이 씁니까? 아니면 한 세대가 사용합니까? 전유 부분은 여러 세대가 한 세대 살고 구획이 된 이와 같이 구획된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은 무슨 부분? 전유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관련법에서는 전유 공용을 따로 어떤 여기까지를 전유 공용을 법으로서는 이걸 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전유 공용을 일단 통상적으로 어디를 기점으로 나누냐면 여러분이 세대 현관 출입문이 있죠. 현관 출입문 안쪽을 무슨 번호로 보는 거예요? 전유. 현관 출입문 바깥을 포함한 그 외의 모든 부분을 다 묶어서 무슨 부분을 보는 겁니까? 공용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 나누는데, 자, 그럼 다시 이제, 그러면 세대를 구분했다. 무슨 부분? 이 전유 부분, 여기는 몇 세대가 거주합니까? 한 세대. 근데, 자, 여기 지금 말씀부터 세대 구분형, 이 한 세대 살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세대를 뭐 했다? 세대를 구분했다네요. 구분했다는 것은, 그럼 이 한 세대가 살 수 있는 이 공간 자체를 뭐 해? 이걸 세대를 여기를 이렇게 세대를 구분했다는 거면 세대를 구분했다는 것은 이 각각 구분된 그 개소마다 세대가 살 수 있게끔 구획된 이게 그럼 여기 세대를 구분했다는 건 이 하나의 전유 부분의 세대가 몇 세대가 거주합니까? 한 세대에서 세대가 몇 세대? 두 세대가 살 수 있게 구획이 된 공동주택을 무슨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해서 용어 한번 잠깐 16번 가볼까요? 자,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러니까 각각 구분된 이 각각의 요 구분된 개소마다 독립된 주거가 뭐 하더라?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한 세대였던 게 두 세대로 이게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만 뭔 인정을 않겠다. 뭔 안 됩니까? 구분 소유는 인정을 한다. 구분 소유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그래서 16번 용어 잠깐 일단 용어만 잠깐 확인한 거니까 그래서 이걸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라고 해서 16번 하나 정리하고요. 17번. 자,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해서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자, 여러분이 공동택 잠깐 놔두시고 자, 공동주택을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를 마련해서 사업주택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공동주택 건설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몇 세대까지만 건설한다고 규정에 따로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어요. 1000세대, 2000, 만 세대까지 할 수 있죠. 세대수로 제한이 있다, 없다?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았죠. 무슨 주택이라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를 제한해놨나요? 가보니까 몇 세대까지 건설할 수밖에 없다. 300세대 미만입니다.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택을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도 제한되어 있고 세대 주거 전용 면적도 제한이 됐다. 그걸 무슨 주택 여러분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생활 하시다 어떻게 돼요? 다니시다 어떻게 돼요?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라는 공사 현장을 간혹 보실 수 있죠. 그럴 때는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몇 세대까지 제한했다? 300세 미만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넓은 평수의 세대 전용면 확보할 수 있다 없다? 좀 전에 여러분이 국민주택 규모 좀 전에 봤는데 여기면 여러분이 국민주택 규모란 것은 여러분이 지금 세대수도 제한이 됐죠. 무엇도 제한이 됐다는 거죠. 이 세대 주거 전용 면적도 제한이 됐죠. 그럼 여러분이 국민주택 규모는 세대 전용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하가 됩니까? 85제곱미터라고 그랬고요. 수도권을 제외한 등의 단자가 나오면 그때 몇 제곱미터가 될 수 있을 때는
100제곱미터 이하가 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러면 결국 나중에 또 확인하겠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와 세대 주거 면적의 규정을 뭐 했다 이거를 제한한 주택 그게 무슨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그래서 17번 하나 확인하시고요. 18번에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라든가 19번 건강 친화형 주택이 있죠. 이 부분들 한번 여기는 가볍게 한번 쭉 읽어두시고 장수명 주택까지 쭉 간단히 확인을 하시죠.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주택법상 용어 좀 간단히 정리했었고요. 자, 우측에 이제 공동택 관리 관련 법 중에 이제 보시면 그중 여러분이 두 번째 공동주택관리법상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정리할 건데 여기서는 일단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한 장을 일단 순서대로 한번 가보죠. 순서대로 여기 1번 공동주택은 다음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1번 1, 2, 3에 따른 주택을 무슨 여기를 이 법상에 공동주택 분류하게 되는데 1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도 이 법상에 공동주택 분류가 됩니다. 1번 나와 있고요. 2번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2번은 여러분이 어디를 생각하시면 될까? 2번은 2번은 보시면 여러분 2번은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이 하나의 건축물 뭐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건축물에 뭐가 섞여 있습니까? 주거용과 상업용의 복합으로 건축된 게 있죠. 이 하나의 건축물에 무슨 주거용도 있지만 상업용으로 건축이 된 그럼 이 하나의 건축물에 주거용과 상업용의 하나의 건물을 이걸 여러분 통상 이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거를 주상복합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그 관련 질문이 길게나 여기 여러분이 이제 문항번호 동그라미 2번을 보셨을 때 이 질문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이거를 뭐라고 이걸 부른다. 물론 법상은 2번의 지문이 맞습니다만 지문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과 앞으로 약속 하나 할게. 2번의 지문을 나왔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려도 주상복합 건축물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해하시자. 그래서 주상복합 건축물도 뭘로 분류가 되지?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라고 해서 2번 나와 있고요. 3번 주택법에 따른 무슨 시설인가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도 공동주택의 범주로 포함이 된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까지 이제 공동주택 범위 좀 잠깐 확인했고요. 2번은 이제 가보니까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요거는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부분들이 자, 양가로 2번에 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고 그래서 가보니 일단 동그라미 2번에 일단 지문 한번 봐보죠. 일단 규모부터 가고 규모. 일단 그러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총 몇 가지가 있습니다. 1번부터 총 몇 가지, 5가지 총 5가지 규모에 해당하는 요 주택을 무슨 이거를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고 그래서 이제 규모는 총 몇 가지 이와 같이 5가지 규모를 설명하고 있더라. 그래서 자, 문항 1번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2번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3번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즉 중앙난방이 있죠. 양가로 뭘 포함한다? 지역난방을 포함한 3회 규모도 나와 있고요. 4번은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이걸 무슨 건축물이란다? 주상복합 건축물인데 그러면 주상복합 건축물이
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가 되려면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이 돼야 합니까? 최소 이 주거형의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 되어야만 되겠더라. 주거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이라면, 그리고 5번 1부터 4까지 해당하지 않은 공동택 중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택이라고 그래서 5번까지 일단은 그 5가지만 설명, 요건 또 설명을 다시 드릴 거예요. 부분들은 일단 그러면 1부터 5에 해당하는 공동택을 이걸 뭐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의무관리대상 공동택이라 합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러면 용어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제 그러면 뭔가는 뭐예요? 뭔가는 의무가 지워진 느낌에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이라고 해서 이 5가지 공동택 규모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그러면 용어상의 정의를 가봤더니, 자 공동택 해당 공동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 그럼 여기 지문 중에 그럼 여기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의무적으로 구성하여는 등의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이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나와 있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치의결기구를 여기는 여기 의결기를 낼 때는 뭐예요? 구성은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이때는 의무적으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구성을 한다고 돼서 부분들은.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인가? 그럼 여기 1부터 5에 해당하는 공동 규모에 해당할 때는 전문적으로 관리한 자를 둔다고 된 여기 이 부분, 여기서 말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둔다는 건 여러분이 어떤 의미로 접근하시면 될까요? 지금 여러분이 자격을 취득하신 거는 무슨 자격을 취득하시려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서 공부를 진행하고 계시죠? 주택관리사 보호 자격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주택관리사 보호 자격만 취득하신가요? 아니죠. 주택관리사 보호 자격을 취득하시고 법에 따른 실무 경력 인정된 무슨 자격을 취득하시죠? 주택관리사. 그럼 여러분이 주택관리사든 주택관리사 보든 자격을 취득해서 공동주택의 위치, 어느 위치에 관리사무소장으로 여러분이 근무하시게 됩니다. 그럼 일단 관리사무소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주택관리사 보나 주택관리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물론 세대수에 따라 그 배치가 좀 다르니까 차후에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1부터 5에 해당하면 누구는 꼭 둬야 돼. 선택이 필수로 관리사무소장은 선택이 필수다. 관리사무소장은 배치한답니다. 이 규모에 한다면 그 관련법 규정에 따라 주택관리사 보 또는 주택관리사를 의무 배치한다는 그 부분들은.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자치 의결기를 뭐 한다고 구성하는데, 이때 구성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이 자치 의결 기구는 여기는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면 될까요? 공동택 단지 내에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보셨을 뭐예요? 입주자 대표 회의를 여기 이때 의무적 구성이라는 건 선택에 대해 필수다. 입주자 회의를 뭐더라? 여기는 구성을 하여야만 하는 규모라고. 이제 이걸 포함한 배치를 하고 구성하는 등 이거를 포함한 관련법에 따른 일정의 의무가 부과된 공동을 이거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서 여러분이 최소, 그럼 이제 의무 관련 공동체가 되면 최소 머릿속에 여러분이 몇 가지 공동체 규모 정도 머리에 떠올리셔야 최소 몇 가지 규모다? 5가지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체라는 말 한다면, 이제 이 관련 지문상의 법 용어상에 정했던 대로 누구는 꼭 선택이 필수다. 관리사무소 자격자를 배치하는 소장의 배치 규정일 때 꼭 배치한답니다. 그리고 입주대표회의도 이때 구성하는 건 선택이 필수다. 이때 꼭
구성하는 필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배치와 구성을 포함하는 등이 일정 의무가 부과된 공동주택, 이걸 무슨 공동주택?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에 나와 있는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해서 그 규모 잠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까지 드렸고요. 일단 이 시간 여기까지 좀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지금 여기 방금 봤던 2번의 1부터 5에 이 5가지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일단 크게 용어상에 관련 2번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 1번부터 해서 5에 따른 걸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이건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양가로 2번은 그때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실게요.